지금 저희가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동성애자분들을 법으로 탄압하거나 차별하거나 동성애자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별반입니다. 지금은 저희들 동성애 하실 자유가 있고 동성애를 지지해도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로 차별하면 법에 금지됩니다. 지금 저희가 막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과 이성에 의거해서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그 자유를 뺏고자 하는 그 법들이 서양에서 제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탄압받는 것이 동성애자들이 탄압받는 시대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양심적인 사람들, 특히 동성애를 신앙적 신념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독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독재가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양심적 반대와 신앙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포럼을 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기 지금 우리나라 이 국회 헌정회관에서 올해도 비슷한 취지의 포럼이 있었고 또 연말에 또 우리 위원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좀 의미 있는 포럼이 열리게 돼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침탈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양심적인 사람과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악법들이 다 어디서 제정되고 있냐? 선진국의 입법기관인 이 국회들에서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 국회가 악법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문들이 점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 경제 선진국에 비해서 선진국 중에서 이 세계적으로 막 강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동성애 독재 악법을 막아낼 수 있는 이 힘이 세계적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대한민국 이외에 반대 역량을 가진 나라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그 포럼들, 반대 활동들, 악법 제정 활동들을 참 열심히 해서 저희가 이 나라를 잘 지켜내고 또 다른 나라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서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차별금지법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의 내용은 한마디로 반대금지법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자 이런 법이 아니고요. 차별을 허용하자 이런 법이 아니고 동성애 반대를 못하게 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제정되고 있는 나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미국이 있죠. 전부 선진국들입니다. 유럽 국가들과 이쪽에 북미 탄압 사례들이 대부분인데요. 전부 크리스찬들만 탄압되는 게 아니고 양심적으로 건전한 성윤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법의 이름으로 탄압받고 민사적으로 재산이 뺏기고 있고 구금되고 형사적으로 지금 자유를 잃고 그 다음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지금 교단에서 쫓겨나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활동들이 다른 나라의 21세기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국회에서 이런 동성애 반대를 못하게 하고자 하는 법이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줄기차게 있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무려 7차례 있었는데요. 2008년, 2011년, 2012년, 2013년 17대, 18대, 19대 국회 때마다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뜻있는 국회의원분들이 막아주셨고 한국교회에 한 분들이 막아주시고 양심적 분들이 막아서서 간신히 이 악법을 지금 막아서고 있는 것인데 또 제정 시도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 의원이 서울시에서 개최한 차별금지 포럼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공언하고 있는 거죠. 20대 국회에서도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각종 국회가 막히니까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구, 학교 여기에 조례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실제로 성적 지향을 이루어한 차별금지라고 하는 조례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미 동성애 반대 독재를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독재의 생활화를 국회에서만 막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가 지금 점령당하고 있다. 막아서는 있지만 이미 상당히 뚫린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가 뚫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 우리 최 교수님 설명해 주셨는데 올해 서울대에서 동성애 반대를 금지하는 이른바 학생인권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제정을 시도해서 10 이상의 규범을 만들려고 하다가 조금은 현재 저지된 상태인데요. 서울대학교에 정치들이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동성애자를 공언해서 당선됐죠. 그 다음에 연세대 신학생 3학년이 동성애 여성 총학생회 회장으로 나와서 당선됐습니다. 연세 신학 3학년생이라고 언론에 알려져 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부총학생회장 후보가 동성애자를 공언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 어떠냐면 명문대에서 나오고 있죠. 이 동성애가요, 이른바 명문대생이나 똑똑한 사람들 위주로 확산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라고 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도 쾌락만 취하고 피해는 안 취할 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 먼저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대학가의 흐름이 전 세계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막아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국에도 이미 상당 부분의 이 차별금지 법리가 국회에서는 간신히 막고 있고 시군구가 뚫리고 있고 미래 세대인 대학이 뚫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인권위헌법 2조 3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이 이미 17년 전에 소리 없이 상륙했습니다. 반쯤 상륙했습니다. 그 실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1년에 김대중 대통령님 시절에 국가인권위헌법이 전격 제정됩니다. 지금 30조 2항이 숨어 있다가 2조 2항으로 노무현 대통령 신임 시절에 이게 옮겨서 이제는 법에 이래 보면 금방 발견돼요. 원래는 저 32조에 조사사항에 막 숨어 있어가지고 이걸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정체를 숨기고 들어옵니다. 보면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차별행위 사유의 성적 지향,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큰 문제 없는 건데 성적 지향이라는 건 이렇게 좋은 것 속에, 알곡 속에 살짝 숨어서 가라지가 들어오듯이 들어옵니다. 이때 들어올 때 이렇게 설명해서는 못 들어옵니다. 이거 들어오면은 동성애 반대 항의는 인권 침해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시정 권고 대상을 삼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국회의원들이 찬성 안 했을 거예요.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알 수도 없는 이상한 용어로 들어와서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올해 1월 달에 여기서 포럼이 열렸는데 이 법 제정할 때 찬성했던 국회의원 두 분이 오셨습니다. 김정록 의원님하고 김영진 국회의원이 오셔가지고 이 성적 지향이라는 것을 동성애 반대가 인권 침해라는 걸 알았다면 내가 찬성 안 했을 것이다. 당시 법사위 본회의 심의록 어디에도 이 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반대를 인권 침해로 봅니다는 얘기를 정체를 안 밝혀요. 그리고 통과된 다음에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밝혀요. 아, 그런 뜻이었어?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말을 안 해서 상대방이 안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그런 줄 알고 말 안 하는 방법으로 속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묵시적 기망 방법이라고 해요. 묵시적 기망 방법으로 국회의원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속이고 들어온 법이다. 처음 태생부터 부도덕한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뭐 둘이 하겠다면은 막리지 않겠지만 권하진 않겠다. 이게 국민의식이에요. 근데 반대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반대를 못하게 하는 정체성을 가진 법이 어느새 그냥 17년 전에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헌재 결정과 대법 결정과 충돌합니다.
헌재와 대법원은 국민의 건전한 의식에 합당한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3차례 2002년, 2011년, 올해 군형법 관련한 판결에서 대법원에서는 2008년에 동성애 성행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정상적 성행위다.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며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행위다. 근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동성애 반대하면 인권 침해다라는 거예요. 근데 헌재 재판관님들과 대법관님들은 동성애를 비정상적이다, 부도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인권 침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이 얘기하고 재판관님들과 헌재와 대법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누구 말이 옳을까요? 누구 말이 더 권위가 있을까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을 고치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는 기관이에요. 국가인권위법은 법률로 만든 기구입니다. 권위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참 아래에 있는 국가인권위가 헌재재판관과 대법관들이 인권 침해하고 있다고 이렇게 거의 하극상을 벌이고 있는 꼴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대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 도덕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이 옳은 건가? 반대하면 한쪽은 처벌하겠다 그러고 한쪽은 대법관이 판결로 괜찮다 그러고 얘기해요. 이거 국가적으로 대혼란을 일으키면서 실제로는 헌재나 대법관들은 열심히 국가 전기관에게 레터를 안 보내요. 그냥 판결만 선언하고 가만히 계시는데 국가인권위에는 열심히 레터를 보내서 이거 바꿔라 저거 바꿔라 이거 바꿔라 저거 바꿔라 해서 지금 나라 전체가 마치 국가인권위가 더 권위 있는 것처럼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활동을 열심히 했는지 잠깐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최 교수님 얘기하는 것처럼 사전 출판업자들을 다 모읍니다. 국어사전에서 옛날 동성애는 정 도착의 하나로 비정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진정한 다음에 출판사를 다 모은 다음에 국가인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재받고 고칠 거예요? 그냥 고칠 거예요? 출판업자들이 딱 깜짝 놀래가지고 고쳐드리죠. 이래가지고 사전에서 그냥 한 날 사라집니다. 2002년부터. 2013년에 2003년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동성애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유해 매체물에 삭제시켜라 그래서 삭제를 권고해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 리스트에서 동성애가 삭제됩니다. 그래서요. 19금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영상물과 그 다음에 웹툰이 노출만 없으면 전부 동성애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요즘 제일 많이 보는 저희들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제일 많이 보는 걸 웹툰이에요. 웹툰 만화입니다. 웹툰의 동성애가 시급합니다. 지금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설문조사하면 동성애 수용이 압도적 다수가 나오고 시간의 흐름이 이걸 막아서지 않으면 인권실태보고서에는 동성애를 비정상적으로 고치겠다 그러면 처벌하겠다 그럽니다.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를 차별로 보는 것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건 차별로 보라고 거라고 지침을 내려서 교과서들이 다 바뀝니다. 인권들의 학생인권들이 전부 다 이 국가인권위법 기초로 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도 차별금지법 내용이요. 인권위법의 내용에 거기다가 시정 권고한다 대신에 벌금을 부과하고 징역을 부과한다 이렇게 바꾸면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표현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법 구성요건이 차별금지법 구성요건과 완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강제적인 제재만 없을 뿐이지 실제로는 강제적 제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고라고 하는 이른바 소프트한 노름으로 실제로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성애를 반대하면 반인권적인 반지성적인 교양 없는 무식한 구구 반대주의자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람한테 벌금을 안 주고 징역은 안 하지만 수치감을 주는 기준이 그래서 동성애 반대를 하면 수치감을 줍니다. 지금의 어느 세대인데 동성애 반대하느냐고. 세계적인 말이지 지성적 흐름에 반대하는 반문명적이고 반문화적인 인사라고 막 지목해서 낙인 찍어버리는 이런 전략으로 반대 행위가 침묵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좀 잠잠해졌잖아요. 반대 행위가 없잖아요. 그러면 슬쩍 제재가 들어오게 됩니다. 인권보호준칙 만들어서 기자를 못 만들게 하고 서울시장이 지금 퀴어 축제 허용하시는데 국가인권위법이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 허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결정 청구 반대합니다. 여러분 이런 법 막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제정도 막아야 되지만 이미 반쯤 제정된 국가인권위법을 삭제 개정시키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이 동성애 독재학법이 제정될 수 있습니다. 이거 삭제하기 위한 근거들을 정리하고 조금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성윤리의 반영입니다. 성윤리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나 양심적인 국민들이 같이 만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성윤리의 반환. 왜 윤리에 반하냐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윤리는 현재 압도적인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국민들이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다수 국민들이 부도덕한 생각을 하는 것만큼 국가가 불행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수라고 하는 통계는 굉장히 믿고 의지하기가 불안한 지표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뭐냐면 동성애가 가지고 있는 폐해들입니다. 폐해들을 보면 이제 연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죠. 특히 청년, 청소년이 폭증하고 있는데요. 에이즈 감염자가.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나라 동성애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폭증하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 폭증하는 가장 최대의 원흉이 뭐냐면 국가인권위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우리 미래 세대를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타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게 아주 가장 심각한 동성애와 관련한 악의 축입니다. 악의 축, 진원지. 그래서 실제로는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삭제시켜야 한다. 이유는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는 동성애와 관련된 수많은 보건적 피해, 질병적 피해, 그 다음에 나라 세금으로 한다는 재정적 피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건전한 성윤리가 피해에서 기본적으로 수간, 근친, 상간, 중원, 소아성애까지 확산시키는 외국의 사례, 이런 것들이 전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야 국민들이 생각이 안 바뀝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동성애 지지자들이 제일 미워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피해를 전국적으로 정말 목숨을 걸고 용기 있게 강연하고 계시는 여만석 원장님 같은 분들이 동성애 지지자들이 주적 1번으로 잡고 굉장히 탄압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탄압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예배하게 얘기하니까 저는 한참 들어야 하니까 저는 저는 주적이 아니에요. 그냥 폐해를 분명히 얘기하시는 분들만 폐해 주적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해를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동성애는 타고난다는 주장이 이게 잘못돼요. 타고난다고 어쩔 수 없다는 게 이게 순 거짓말이에요. 동성애 타고나지 않습니다. 본인의 선택, 타고나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성애는 자기가 느끼고자 하는 성적인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음행적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 절제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인간에게는 이 절제력의 자유가 다 있어요. 자유가 없다고 자꾸 거짓말하는데 자유가 다 있습니다. 자유가 있다고 자꾸 얘기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끊을 수 없다고 자꾸 거짓말하면 끊을 수 있다고 자꾸 눈을 부릅뜨고 얘기를 해주셔야 그 사람들이 끊을 수 있습니다. 끊을 수 없다는 거짓말에 속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은 지지의 자유와 반대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대를 하지만 동성애 지지한다고 해서 처벌을 합니까? 벌금을 매깁니까? 우리가 무슨 수치를 당합니까? 생각의 자유가 다 보장돼 있어요. 근데 지금 비판의 자유에 아주 법으로다가 못하게 하는 거, 이건 히틀러 시대나 주체사상 시대나 공산당 시대에 있는 독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히틀러 독재, 파시즘, 프롤레타리아트다, 공산당 독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게 동성애 독재가 시작돼요. 동성애 독재가 세계적으로 지금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 독재를 막아서는데 우리가 양심적인 국민들과 특히 신앙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악법을 분열히 막아서고 이미 반쯤 들어와 있는 악법 조항, 국가인권위법 조항을 삭제시키는데 적극 나서주시기를 마지막으로